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안 좋은 케이스, 퐁퐁남이나 마통놈 관련 케이스를 좀 해가지고 댓글에서 여성분들이 좀 퐁퐁여 특집도 하나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채널의 80%가 남자분들이긴 하지만 그 남자분들도 좀 얘기 들어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종의 한량으로 살고 있는 백수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말씀드릴 게 이제 와인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4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A씨는 40대 후반의 백수입니다. 오늘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해외 축구를 보느라 늦게 잤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아내는 이미 이제 돈을 벌러 외출을 한 상황이고요. 아내 몰래 돈을 이제 친구한테 빌리거나 아내 몰래 비상금 같은 걸 털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라면을 하나 끓이고 스포츠 토토 배팅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배팅을 한 팀이 또 졌습니다. 아침부터 일주일이 좀 좋지 않네요. 라면에 이제 사놓은 소주 한 병을 까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집에 사실 술이 없으면 이 A씨는 아내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술을 그냥 사다 놓습니다. 40대 때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4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내는 이제 보험 콜센터에서 근무 중이어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월급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그럭저럭 먹고는 살고 있는 거죠. A씨는 오늘은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보통 백수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점심을 같이 먹거나 같이 놀기 어려우니까 약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이제 당구를 치기로 했어요. 이제 약속을 잡고 외출을 합니다. 사실 A씨는 결혼 전까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나 재산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이내에 상사랑 싸움이 좀 있었는데 좀 트러블이 더 심해지면서 결국에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나 이런 것도 따르기 싫어하는 그 성격도 한몫하고요. A씨는 하기 싫은 건 또 절대 못한다는 주의라서 어차피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겨우 참으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상사와 갈등이 생기니까 아내가 돈을 벌어온다는 생각도 이제 플러스 되면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당연히 일을 할 때도 퇴근 후에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유튜브나 해외 축구를 보면서 잠이 들었고 매일 회사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아내가 이제 생계를 책임을 져주니까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내팽개치고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나라가 개판이라 사회 비판적인 소리도 하면서 당구를 칩니다.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취업도 안 맞고 적성에 맞는 일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탕으로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은 싫고 상사한테 계속해서 아부도해야 되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같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또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부자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량 백수로서 사는 분들이 꽤 바쁘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여행이나 낚시도 같이 갑니다. 볼링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차에 관심이 많아서 사고 싶은 차도 있는데 이제 견적 옵션까지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요. 근데 실제로 살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 이제 A씨도 귀가를 해요. 근데 아내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끓여놨던 라면 그릇도 그대로 있고 설거지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집안일도 안 했냐, 청소도 전혀 안 했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합니다. A씨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분노를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싸움도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폭력까지 하는 이런 케이스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때리는 건 큰 문제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제 사건 수행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한량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착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혼 소송까지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혼 소송까지 오는 케이스는 말씀드린 케이스가 많았고요. 백수 남편인 경우에는 여가도 즐기고 술도 자주 마시고요. 뭔가 백수면은 오히려 아내에게 집안일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권위적이고 함부로 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이나 폭언이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경험한 이게 백수인 남편,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셨거나 정말 힘들게도 정리해골 당하셨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자발적으로 그만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자영업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계시거나 쉽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돈을 벌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근데 실제로 큰 돈을 벌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하는 게 자영업이에요. 이제 사실 이것도 시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정상적인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많은 절망감을 느끼죠. 이제 뭐 정리해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뭐 절망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만, 제가 경험한 아내의 덕을 보면서 사는 남자들은 사업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등 약간 헛바람이 들어있는 경우를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동물은 사회적인 인정을 좀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인정을 사회에서 받지 못하면 그걸 가족 내에서 받으려고 하거나 풀려는 경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자연스레 가부장적으로 변하고 폭언이나 가정폭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족 내에서 권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좀 쉽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도 본질적인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혼소송으로 접하는 케이스는 적성에 맞는 일이 없다라던가 상사가 별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넘어서 결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서 이런 남자들이 좀 체감상 늘어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는 일을 자기가 못하거나 버티지 못하는 건데도 그 A씨는 그냥 적성에 안 맞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쉽게 그만두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20, 30대 때 살아온 방식을 살펴보면은 커리어가 쌓인다거나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많지 않아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이나 사무직이더라도 20, 30대 때 커리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기가 어렵죠. 일하는 시간은 당연히 그에 비해서 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만두고 쉽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친구는 연봉으로 막 5천만 원, 1억까지 받기도 하는데 자기는 뭐 일해봐야 뭐 2,400만 원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2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직업 가져봤자 연봉 2,400만 원이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제 성향을 아실 거예요. 저는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누구나 무임승차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아까 제가 와인론 얘기를 좀 잠깐 드린다고 했는데 40대 이상에서 좋은 남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말씀드리면 그 남자가 성실한지, 한 직장을 오래 다녔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막 1년마다 계속 그만두고 이런 패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40대 때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남자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남자가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버텨왔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좀 대놓고 요청하시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원 같은 걸 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40대라고 하면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20대, 30대 때 쌓아와야지 40대 때 뭔가 나오는 거거든요. 40대 때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케이스에서 성공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그 사람이 쌓아왔던 자산, 직업, 여러 가지 패턴을 사실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조건을 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40대는 달라요. 세 번째로 40대 남자들 중에 미혼이거나 이혼을 한 케이스에서 되게 괜찮은 남자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사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30대 때 괜찮게 산 남자들을 과연 그 남자와 이혼을 할까요? 안 하겠죠. 미혼 상태를 그대로 놔둘까요? 잘 안 놔둬요. 그래서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람 보는 눈은 필요한데 그 좋은 남자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품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대까지 남아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20대, 30대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운이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운이 없어서 실패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대성하는, 20대, 30대 때 고생을 했지만 40대 이르러서야 이제 대성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별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면서 20대, 30대 때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아닌데 일반 직장인인데 경제관념이 없고 자산을 쌓아놓은 것이 전혀 없는 남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도 대부분 4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관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다? 사실은 잘못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술집이라던가 이런 데 돈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은 게 이제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기는 선으로 하는 거는 그냥 뭐 여가 생활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월급을 쏟아붓는 경우도 많고요. 40대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을 찾는 거가 비율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